안녕하세요. 미디어 리뷰 김미영입니다. 지난 4월은 강원도 영동 지역 주민들에겐 참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초에 발생한 산불이 고성과 속초,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의 민가를 덮쳐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재산상의 피해도 막대했는데요. 다행히 빠른 대피와 후속 조치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산불 소식이 널리 알려지며 관광객들이 급감하는 2차 피해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4월 말에는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는데요. MBC 강원 영동도 지역의 방송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뉴스와 프로그램을 통해 잘 보여주었고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을 위하는 방송으로 지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디어 리뷰, 시청자 의견 코너 VCR 함께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3월 마지막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어촌마을은 지난 2015년 마을 공동오장 정화사업 명목으로 수협에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결산 내역 지급 명세에는 다른 마을 사람이 정화 작업을 하고 보조금을 챙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규모 어촌계들은 어선을 소유한 사람이 적고 마을 공동어장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공동어장에 방류한 전복이나 해삼, 조개 등도 불법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3월 25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고성의 한 어촌마을 공동어장 불법 임대에 대한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타사에서 보도되지 않은 자사만의 독창적인 취재물로 돋보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관련 어촌계원 전화 인터뷰가 적절히 들어갔고 고성군 관계자 인터뷰가 이어진 점도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불법인 만큼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고 향후 고성군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언급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겨주신 분도 계십니다. 석회석을 캐는 갱안에 화약 박스가 수북히 쌓여 있고 스티로폼과 폐자재들이 널려 있습니다. 같은 날 삼척 도계의 석회석 광산업체에 대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과 함께 갱내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짚어주었습니다. 이 보도에선 노조 측 관계자와 회사 측 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내용의 인터뷰가 박진감이 있었고 폐기물을 누가 신고했는지 이제 15톤 차가 몇 차가 이렇게 폐기물을 빼는 걸 몇 번 봤거든요. 갱내수를 집적을 해서 여러 가지 침전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정수기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먹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갱내수 문제도 관련 그림을 통해서 보도한 점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지속적인 연계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태백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유치 서명 운동에 들어가 태백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교정시설 유치라는 공약에 시민들의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3월 27일엔 태백시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과거에는 교정시설이나 화장장 같은 혐오시설을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이번 사업은 주민들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잘 부각해 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유치 여부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적어주신 글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삼척 갈람항 앞바다에서 70대 해녀가 숨지는 등 최근 4년간 도내에서 4명의 해녀가 조업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업을 이어가는 해녀들이 많지만 도내 해녀 복지는 잠수복 보급과 잠수병 진료비 지원이 전부입니다. 제주도는 고령화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해녀를 그만두는 조건으로 은퇴수당과 소득보전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원 해녀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는데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고령의 해녀들이 많지만 지원 대책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잘 전달돼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우 아파요. 아파가지고 지금 이거 손 다 아프고 여기 다 아프고 여기 약좀 무릎 수술 다 하고 디스크 수술 2번이나 하고
그래요. 여기 아줌마들 다 이게 너무 힘든 일을 하니까. 특히 기자가 직접 배에 올라타 해녀들의 조업 현장에 함께했고 물속에 들어가는 해녀들의 모습도 긴장감 있게 잘 보여주어 좋았다고 합니다. 또 해녀 수당 도입 같은 제주도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설명과 관계자 인터뷰가 들어간 점, 타 지자체의 상황을 설명한 점 등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유용했고 강원 해녀 연령대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픽에서는 7, 80대만 색깔을 두드러지게 달리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점도 좋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 첫 주와 둘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강원 영동 지역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산불은 지역 뉴스는 물론 전국 방송까지 장악할 정도로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MBC 강원 영동 기자들의 발빠른 소식은 시민들에게 고마운 알림창이 되어주었다는 칭찬의 글이 많았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는 의견도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내용 VCR 함께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주요 사업장 굴뚝에 자동 측정기를 부착해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7가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626개 사업장의 배출량은 33만 46톤으로 측정됐습니다. 지난해 도내 사업장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은 5만 2,810톤으로 16%를 차지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산불 발생 전인 4월 1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도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전국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세세한 조사 자료를 그래픽으로 잘 보여주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해 보였다며 아쉬움을 적어주신 분도 계신데요. 시멘트 업계의 배출량에 문제가 있다면 시멘트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짚어달라는 바람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고성과 강릉에서 난 산불은 밤새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졌습니다. 거센 화만은 주택과 차량을 집어삼켰고 관광지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불길을 피해 집에서 몸만 빠져나오기 바빴습니다. 4월 4일부터는 동해안 산불에 대한 내용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4월 5일에 산불 피해 현장 보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 방송사로서 취재에 성의를 다한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영상으로 보여준 피해 상황만 보더라도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영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아쉬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해안까지 덮치면서 어민들도 적잖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집과 함께 그물 등 어업 장비들이 모두 타버려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막막한 상황이 됐습니다. 4월 8일 뉴스데스크에서는 동해안 산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됐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양봉과 송이 채취 등 생계 수단이 사라져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피해 분야에 대해 취재를 해주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번 산불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피해를 남겼는지 더 실감하게 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예년의 수확량과 수익을 자료로 보여줘 더 신뢰감이 들었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재민들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도움의 손길이 더해질 거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가 고맙고 더 많은 이재민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좋겠다는 바람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산불로 50여 동의 건물이 잿더미가 되고 해송 수천 그루가 피해를 입은 해변 캠핑장입니다. 동해시는 피해 금액이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3만 2천 명이 이용하면서 22억 원의 수입을 안겨줬던 이 시설은 지난 5일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같은 날 산불로 침체되고 있는 관광 경기를 보도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피해를 입지 않은 동해안의 다른 관광지까지 예약이 취소되고 있어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봄철 관광 경기 위축은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번 기사를 계기로 지자체가 좀 더 활발하게 지역 방문을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강릉선 KTX는 주중 기준 상하행선 18번씩 운행합니다. 강릉 방향 하행선은 서울역 출발이 10번, 청량역 출발이 8번입니다.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청량리역에서만 출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강릉선 KTX의 시 종착역이 모두 서울역으로만 운영되게 됩니다. 4월 10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강릉선 KTX 출발역과 종착역이 서울역으로 일원화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이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 종착역 일원화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소개해주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5일부터 변경되는 열차 운행 시간표를 좀 더 자세히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네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는 일제강점기인 지난 1937년 개발돼 80년 넘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탄 소비 감소에 생산 원가 상승과 인력 부족까지 겹쳐 참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위기에 대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노동조합의 입장과 석탄 생산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태백시의 입장을 잘 정리해 장성광업소 위기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새 옷과 헌옷을 아이 거, 어른 거, 남녀별로 일일이 나눕니다. 신발을 따로니까. 애기 거 어디 있어요? 아동 거 따로. 어떤 거? 아니 이거 애기 건데 이거 버려. 몰라 이거 새 거래. 구호품을 정리하는 한쪽에는 포대자루가 수북이 쌓여 있고 대형 트럭에 실는 일이 한창입니다. 한꺼번에 워낙 많은 구호품들이 보내지다 보니 쓸모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선별을 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2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할 구호품 가운데 개인들이 보내는 헌옷이 너무 많아 오히려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가 방송됐습니다. 헌옷이라도 깨끗하게 관리한 것은 상관없지만 이재민들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옷들이 많아 문제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잘 전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더 일찍 보도되었다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 아쉽다는 글도 보입니다. 또 건물 잔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가 고민인 고성군에 폐기물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4월 셋째 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먼저 세트와 하단 자막, 그래픽 등 화면이 타사에 비해 세련되고 감각 있게 표현돼 뉴스의 질을 높여주고 있다는 의견이 눈에 띄고요. 내용도 전반적인 아이템 선정이 좋았다며 칭찬의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심층 분석하는 기획 기사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의 글도 있었습니다. 고성 통일 전망 타워 일대가 DMZ 평화 둘레길 공사로 분주합니다. 철책을 덮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군 작전 통로는 목재 데크로 새 단장했습니다. 고성 지역 DMZ 둘레길의 3분의 1가량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해안 철책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4월 16일 뉴스데스크 기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DMZ 관광이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됐는데요. 평화와 안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DMZ 평화 둘레길이 침체된 고성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코스 소개와 이동 방법 등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눈에 띕니다. 강릉 지역 올림픽 특구 면적은 3.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경포 일원의 문화올림픽 종합특구 2.97제곱킬로미터와 정동진 금진 일원의 로하스 휴양특구 0.6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일대의 1단계 사업으로 이미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지만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조성 등 일부 사업의 진척은 더딥니다. 1단계 사업 기간이 지나고 2단계 종합계획이 마련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동계올림픽 특구 면적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뉴스데스크에서는 올림픽 특구가 더 확대될 예정인데 실제 개발까지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는 내용이 방송됐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선 확대되는 올림픽 특구 면적을 그래픽으로 잘 표시해 주었고 특구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지적해 준 바람직한 보도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아트센터에서 있었던 용역 설명회 장면과 주민들의 입장 등이 적절히 보도돼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체감할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특구 면적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강릉시의 인터뷰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난달 27일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객내 가스 연소 사고로 인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광산노동조합 연맹은 사고 이후 탄광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와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서 광산 근로자 수백 명의 입갱 투쟁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직면했었습니다. 이어서 4월 19일 뉴스데스크에서는 광산 노동자들의 대규모 입갱 투쟁이 예고됐던 대한석탄공사 문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는 소식 전해주었는데요.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장성광업소의 조기 폐각 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노사정 합의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꾸준히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난 4월에 방송된 토크 프로그램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보내주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월 16일에 방송된 B급 라디오 보라보라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날은 기타 연주자 2사람이 출연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최근 트렌드가 복고풍 밴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재 선택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출연자가 진행자와 지나치게 가까워 자칫 프로그램의 보편성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멋있네요. 계속해서 주민 이 프로그램 이어가겠습니다. 4월부터 문지방에 이어서 새롭게 시작한 7번 국도와 MBC 강원 영동의 새 시사 토론 프로그램 뜨거운 감자를 다시 보면서 제작진과 시청자의 의견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4월 10일 방송된 새 프로그램 7번 국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7번 국도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산불 특집으로 방송이 됐습니다. 고성이건 강릉이건 할 것 없이 피해민이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시사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 준 점이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만 첫 방송이기에 프로그램의 의도를 알기 어려웠다는 의견이 눈에 띄네요. 그럼에도 타사에서는 보지 못한 현장감 넘치는 영상은 산불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하고 넘쳤다는 칭찬의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역 방송으로서 꼭 다루어야 할 이번 산불 피해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집중적으로 다루어 준 점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산불의 피해 현장하고 사건 현장 그리고 주변 시민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는 거랑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많이 처해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오히려 제가 가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금이 1,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부금 전달 방법을 방송국에서 이렇게 좀 더 보여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월 17일에 방송이 된 7번 국도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이번 회에는 강원 영동 지역 시청자를 위한 종합 매거진 프로그램으로서 동해안 산불과 7번 국도 소개, 양양 만세운동, 로컬 푸드 여행, 고성의 진로 진학 박람회 등 그야말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동 지역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제가 다양한 만큼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운 소식이 많아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다만 너무 많은 주제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적어주신 의견도 있었습니다. 새벽 막 3시까지 4시까지 막 저희가 생방을 하긴 했습니다. 미쳤나 보다. 이거
네, 담당 PD께서는 지금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제 저희가 그 수요일 날 원래 이게 본 방송인데 이틀 전에 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저희 MC들하고 출연자하고 지금 그 대본 리딩하고 리허설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분주하죠 지금. 자기 그 멘트들을 숙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 앵글들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각 그 또 비디오 클립 같은 것들 체크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월요일 날 녹화해서 수요일 날 방송을 틀려면 제작 일정이 좀 힘들거나 빡빡하진 않나요? 조금, 그러니까 월화수가 굉장히 바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매거진 방송 특성상 사실 그 좀 녹화하고 그 제작 기간을 길게 할 수는 없어요. 좀 신속한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1회 때는 산불 보도를 했는데 그건 정말 계속 밤새면서 막 제작을 하고 좀 신속하게 제작을 해야 되니까 좀 바쁘더라도 매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작상 제일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소재 발굴이죠. 저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기존 매거진보다 좀 내로우 캐스팅, 지역 그 영동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재나 콘텐츠들을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소재 발굴이라든지 아이템 취재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고 싶을 게 있다면 담당 PD로서. 네, 저희 7번국도 특히나 이제 강원 영동 지역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발로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뛰고 또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번국도 예뻐해 주시고요. 저희 출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작진들 현장에 나갈 때 힘내라고 응원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7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이제 지역 관련한 그런 시사나 이런 문화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저희가 평소에 좀 많이 접할 수 없었던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산불 같은 그런 사건도 뉴스로 봤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좀 이렇게 좀 자세히 알려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은 4월 15일에 방송된 시사 토론 프로그램 뜨거운 감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뜨거운 감자는 심야 시간대에 지역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적어주셨습니다. 이번 회에는 강릉 문학영화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는데요. 아직 이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고 시의회에 예산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시기적으로 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참석한 패널의 경우 주최하는 강릉시나 주관인 강릉문화재단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 예산이 12억 원이나 들어가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직접 토론에 출연해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섭외에 응하지 않아 아쉬웠다는 글이 눈에 띕니다.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시기가 참 적절했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 토론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빨리 편성을 해서 금년 11월 7일부터 한다고 이제 그래 일단 그 토론에 참석 이제 해야 될 분들이 실제적으로 참석을 안 한 부분도 조금 아쉬웠고 또 시민도 사실상은 그 참여를 해서 이 영화제가 성공을 하려면 전부 삼위일체가 다 이렇게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토론 프로가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예능에 비해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이제 시사 같은 것도 더 알고 실험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과 기성세대들이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사한 봄꽃과 싱그러운 초록으로 물드는 5월은 아마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일 겁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 달로 정하기도 했죠. 5월을 맞아 봄나들이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4월 산불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 힘들어하고 있는 강원도 동해안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디어 리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